조짜왕과 경린이가 함께하는 유tuiki. 안녕하세요, 초짱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업계 1위 농심에 대해서 기사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농심이 신동원호가 출범을 하면서 ESG, 해외, 신사업 요 세 개를 3대 키워드로 꼽았거든요. 자, 어떤 내용이지 기사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는 다돌린 농심, 신동원호 출범, 핵심 키워드는 ESG, 해외, 신사업 요 세 개다. 요런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ESG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환경이나 사회적 책임, 그 다음에 지배구조 요거를 얘기하는 거죠. 환경, E, 사회적 책임, S, 지배구조, G. 그래서 요즘 대세로 뜬다고 ESG가 뜬다고 ESG 경영이 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해외 사업이나 또 새로운 신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요 로고 요건 아시죠? 농심 우리는 라면하고 제과업계 1위 업체인데 예전에 좀 갑질 요런 것 때문에 대리점의 갑질 요런 것 때문에 좀 여론이 좀 안 좋아지기는 했어요. 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동원 농심 부회장이 농심그룹 회장에 취임을 했다.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신동원 부회장이 회장으로 이제 취임을 했고요. 농심이라는 회사는 1965년에 설립이 됐고 지금 56년 만에 2세 경영 체제에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선대 회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끌어오신 거죠. 근데 이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분의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았는데 이게 이제 2세 경영 체제가 이제 처음인 거죠. 농심한테는. 이제 그러면서 취임사에서는 미래는 곧 성장이며 성장 없이는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건강기능식품 또는 대체육 이런 거를 신사업으로 육성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근데 이 대체육이라는 건 뭐냐 하면 콩이나 해조류 등 식물성 단백질을 고기 맛이 나도록 가공한 식재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식물로 만드는 고기. 근데 이게 지금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라면에 보시면은 약간 고기같이 동글동글한 거 있죠. 얘가 대체육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몰랐거든요. 이 기사를 하면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계속 키워보겠다 하면서 취임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시장을 공략을 하겠다. 현재 해외 매출의 비중이 30%대 이 정도면 꽤 높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100억을 매출을 올렸다 하면 이 중에 30억은 해외에서 올린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올 연말에는 미국의 이 공장 완료로 인해서 연간 8억 5천만 개의 라면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농심의 올해 1분기 지역별 매출 추이를 한번 볼게요. 작년에 2020년, 올해는 2021년이고요. 한국에서는 한 11%가 감소를 했고 중국에서는 1.8% 감소를 했는데 미국은 2.6 늘었고 캐나다는 10%나 늘었죠. 일본에서는 17% 늘었고 호주 14% 늘었고 베트남에서는 2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매출 합계를 보니까 2020년보다는 2021년이 어쨌든 늘어났어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가 늘어났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한국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 매출은 2020년 대비해서 2021년에 한 7.8% 감소했다고 나오는 거고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해외 매출 비중이 2013년에는 14%에서 21년에는 27%까지 높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해외 사업에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농심의 해외 매출 추이를 봐도 2013년에 2,600억. 근데 이제 2020년 작년엔 6,700억이니까 이게 근 3배 정도 점프가 된 거죠. 농심 지역별 매출 추이 그 앞에서 보셨던 요거랑 비슷한 건데 한국 뭐 중국 이렇게 쭉 나왔는데 어쨌든 해외 매출 합계가
2013년부터 해서 쭉 늘고 있다.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농심이 회사가 커지려면 뭘 보면 될까요? 네, 해외 매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게 3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게 과연 매출에서 몇 프로까지, 50%까지 올라가냐, 뭐 70%까지 가냐, 요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국내 매출이 이제 심상치 않은 것 같아요. 보시면은 2013년부터 쭉 보시면 정체돼 있죠. 그러니까 이 타겟책으로 이 해외 매출을 늘려야겠다. 국내에서 70% 차지하는데 얘가 계속 늘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매출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회사 매출이 확 늘려면은 이제 해외에 기지를 뚫어서 얘를 높여야 전체적으로 농심의 매출이 좋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슈를 계속 보자면 코로나 시대였지만 농심에겐 행운이 찾아왔다. 무슨 얘긴고 하니 영화 기생충 다들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짜파구리라는 게 나오죠. 짜파게티하고 너구리 요 라면을 합친 거를 짜파구리라고 하는데 이 라면이 되게 세계적으로 히트를 쳤어요. 그다음부터 여기 매출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수 비의 깡 작년에 이제 요런 깡 열풍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서 새우깡 모델로 비를 영입하면서 다시금 새우깡 매출이 늘어나는 요런 상황도 있었고요. 또한 코로나로 재택근무 증가로 실적이 증가했다. 2020년 매출 2.6조 원, 그러니까 2조 6천억이란 얘기예요. 이게 역대 최고치고 영업이익이 1,603억 원이 나왔다. 근데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좀 편하기는 하죠. 일하면서 과자도 먹고 밥 해먹기 귀찮으니까 라면 먹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다 보니까 농심의 매출이 점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아마 일시적이라고 볼 수 있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향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앞으로는 이거는 없어질 부분이겠죠. 크게 매출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신 부회장이 회장이 되면서 조직 문화 개선에도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을 했고요.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하고 직원의 아이디어나 필요 사안을 답변해주고 사업화 전략을 마련을 한다. 그러니까 일개 직원, 말단 직원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위로 올리면 그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이거를 사업화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하지만 과연 이게 될까 했는데 이분이 되게 좀 직원들하고 친화력이 좋다고 그렇게 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ESG 경영 확대 및 전담 조직을 꾸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라면의 묶음 판매 포장을 밴드 형태로 교체한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아마 환경적인 얘기가 될 거고요. 뭐 생수에 농심이 하는 거 있죠. 백산수, 생수, 물 전체 판매 물량의 50%를 무 라벨로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 병을 보시면은 여기 백산수라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요거를 없애겠다. 이것도 이제 환경적으로 가는 거고요. 또 라면이나 스낵의 포장 재질을 종이 또는 재생 페트 원료로 교체하겠다. 그러니까 ESG 경영을 얘네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 중에서 얘네는 환경적인 이를 강조를 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